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이 시간에는 해부학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해부학적 자세와 절단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목각 인형이 누워 있는데요. 예, 이 목각 인형을 활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부학적 자세. 예, 해부학 자세가 무엇이냐? 예, 해부학적 자세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차렷 자세에 가깝습니다. 예, 해부학을 하기 위한 자세인데요. 그런데 이제 뭐 좀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이렇게 손을 앞쪽으로 이렇게 정면을 향하여서 온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잘 안 되네요. 네. 이렇게 제가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이렇게 손을 정면으로 앞쪽을 향해서 온다는 겁니다. 뭐 다른 건 다 비슷합니다. 뭐 얼굴을 정면을 본다거나 그다음 다리를 이 발끝을 그렇죠? 이 발가락이 앞으로 온다거나 뭐 이런 자세는 거의 유사한데요. 이게 손바닥이 앞으로 온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선 여기 이제 레디우스와 얼라라는 우리 노뼈와 잡뼈라는 뼈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11자 모양으로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자 모양으로 정방향이 돼야 된다는 그런 것이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이런 엄지손가락이 바깥쪽 방향으로 가잖아요. 엄지손가락이 바깥이고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안쪽 방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해부학적 자세가 뭐 이렇게 똑바로 되지 않는다면 이런 방향이 뭐 가쪽이냐 안쪽이냐 이따가 우리가 또 위치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할 텐데 그런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부학적 자세에서 뭐 안쪽이냐 가쪽이냐 뭐 이런 먼 쪽이냐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해부학적 자세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단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단면은요, 말 그대로 사람을 자른다는 거예요. 물론 뭐 실제 자르면 큰일 나겠죠? 예,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가상으로 어디에 단면에서 관찰하는 모습이냐, 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요, 예, 뭐 시상면, 정중면이 있습니다. 요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상면은 이제 세지탈 플랜이라고 얘기하고요. 예, 정중면은 메디안 플랜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에 우리가 뭐 살펴보자면 일단은 사람을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예. 지금 보시면 이 선이 제가 이렇게 미리 그어놨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자른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세로로 사람을 좌우로 자르는 거죠. 예, 이렇게 좌우로 자릅니다. 이거 좌우를 자를 때요, 어디서 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자르던 다 시상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면이 있겠죠, 실제로. 뭐 0.001mm 단위로 자른다면. 그래서 세지탈 플랜이라고 얘기하는 시상면이 존재하고요. 자, 그 중에서 이렇게 잘랐을 때 유일하게 한 중앙, 이 대칭이 되는 선이 있을 거예요, 아마. 많은 그 수많은 시상면 중에. 예, 그것을 우리가 특별히 정중면이라고 합니다. 메디안 플랜이라고 얘기하는 정중면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사람을 가운데로 앞뒤로 지나가면서 자르는 면이 되겠죠. 이렇게 예, 이런 면을 우리가 예, 시상면 또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정중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엔 가로로 잘라볼까요? 여기 가로선이 있죠? 예, 이걸 또 역시 무수히 자를 수 있겠죠. 허리에서, 다리에서, 뭐 머리에서 무수히 많은 선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이 선을 우리가, 이 면을, 그죠? 이 면을 우리가 가로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수평면, 구용어가 되겠죠? 수평면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제 트랜스버스 플랜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트랜스버스 가로란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부릅니다. 또는 이제 호리존탈 플랜이라고도 불러요. 예, 수평면, 호리존탈 플랜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어쨌든 가로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잘랐다고 해서 물론 한 가운데 뭐 길이를 재서 한 가운데를 잴 수 있겠지만 그게 위아래가 대칭이 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중면 같은 대칭면은 생기지 않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이마면인데요. 우리가 이제 관상면이라고도 합니다. 구용어로. 그다음 이제 코로날 플랜이라고 하는데요. 이 면은 지금 이 종이에요. 이 종이 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 이 옆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죠. 이렇게 옆으로.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이 옆으로 지나가는 제 손바닥과 같은 면 이 자체가 이마면, 코로날 플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돌려 세운다면 그죠? 이렇게 자르는 면이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됩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가 사람이 앞뒤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 뭐 대칭면이 있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이마면이 존재하지만 뭐 정중면과 같은 한 중앙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대칭이 되는 한 중앙면은 이 시상면 중에 정중면밖에 없고 가로면이나 이마면에서는 그런 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이 면을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목각 인형이 팔 벌리기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팔 벌리는 운동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다고 합시다. 발을 벌리고 모으고 이렇게 반복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이 운동은 어떤 면을 따라서 움직이는 운동인가요? 예,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예, 이마면이 되겠네요. 이마면. 그죠?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걸어 다닌다고 합시다. 앞뒤로 이렇게. 팔이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겠죠. 걸어 다닐 때. 물론 다리도 움직이겠지만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면은 어떤 면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예, 이렇게 지금 이 면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예, 이 면이 지금 뭐라고 했죠? 예, 아까 말한 시상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상면을 따라 하는 움직임. 뭐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비틀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원해 이렇게 비틀기 운동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때요? 이 운동은 어떤 면을 따라 움직이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이 가로면을 따라서 움직이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을 쓰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뭐 늘 눈으로 보면 좋겠지만 사실 텍스트로 즉 글로 우리가 어떤 걸 표현하거나 설명할 때가 있죠. 예, 그럴 때 이런 면들을 따라 움직인다거나 이런 면을 따라서 뭐 어떻게 해라 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글로써 설명하기 위한 어떤 그런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이니까요. 뭐 우리말이랑 뭐 당연히 우리 의학 용어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예, 해부학적 자세와 이런 절단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